네, 23단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을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개념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고, 오늘은 이제 그 문제들을 좀 더 연습을 해보는 시간이에요. 기본 문제 23-6번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괄호 1번을 보니까 하나는 좌변이래. 첫 번째 괄호에 이런 식이 나와 있습니다. 2x 플러스 3y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x분의 8 더하기 y분의 3이 있어요. 이거 둘을 곱해 놓긴 했는데 이 곱한 거에서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배운 게 산술기하니까 합은 2루트 곱 해가지고 6xy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여기도 합은 2루트 둘의 곱 xy분의 8, 3, 24 이렇게 쓸 수가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네 둘을 곱셈을 하는 거니까 최소값끼리 곱해버리자, 이렇게 둘이 곱해버리자 그런 거죠. 그러면 4 곱하기 루트 xy는 서로 약분이 되네요. 그렇죠? 둘이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 루트 안에서 24 곱하기 6이 되겠죠. 그럼 이건 얼마가 돼요? 48이죠. 이거라고 하고서 쉽네 하고 좋아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뭔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냐? 최소값이 생길 때는 등호가 성립할 때입니다. 자, 여기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 확인해 줘야 돼요. 2x하고 3y가 등장인물이 서로 같을 때 성립하죠. 두 번째 식에서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느냐? x분의 8이랑 y분의 3이 같을 때, 즉 3x랑 8y가 같을 때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이쪽 등호하고 이쪽 등호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동시에 안 된다 이 얘기죠. 등호 성립 조건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소끼리 곱셈하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써놨죠. 등호 성립 조건이 불일치할 때는 어떻게 하자? 먼저 전개부터 하고 산술기하를 적용해라 이랬습니다. 뭐부터 하자고요? 전개부터 해줘야 한다 이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전개부터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개를 해봤더니 여기 계산이 써져 있죠. 이렇게 곱이 일정해질 수 있는 역수관계식이 하나 나오고 25가 따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 밑줄 앞에 밑줄 그은 거는 2루트 곱 해서 이 부분이, 자, 전개해 준 식이 y분의 6x x분의 24y 더하기 25죠. 그럼 여기 동그라미 치는 거, 동그라미 친 부분은 2루트 둘의 곱 xy분의 6 곱하기 24 곱하기 xy, 그 다음에 뒤에 더하기 25는 따로 있죠. xy 약분되고 6 곱하기 24는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48이 되죠. 그럼 여기 48 더하기 25, 그래서 49다. 그럼 이제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y분의 6x랑 x분의 24y가 같을 때죠. 그럼 6, 4 해서 x제곱이 4y제곱, 즉 x가 2y, 둘 다 양수여야 하니까 이렇게 될 때겠죠. 자, 이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한 두세 번은 최소한 풀어봐야겠네요.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니까 잘 보도록 할게요. 자, 괄호 2번에 3x 더하기 2y는 10으로 일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인데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루트 3x와 루트 2y가 있는데 얘네는 제곱해야 여기 그 전제로 나와 있는 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어보는 식을 이 식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냥 이 식을 요거 자체를
모르겠다. 이거 그냥 K라고 한번 봐버려요. 그러고서는 K제곱을 해버리는 겁니다. K제곱은 3x 플러스 2y 플러스 2 루트 6xy. 일단 이렇게 쓰고 K제곱 최대값을 구하는, K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K제곱이 그럼 뭐 이하가 되는지가 이제 궁금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3x 플러스 2y가 이게 얼마였죠? 10이었죠. 3x 플러스 2y가 10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관계식을 이용해야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이게 등장하는 식이라면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2 루트 2에 곱해서 6xy. 그러면 2 루트 6xy는 얼마 이하다? 10 이하다. 그럼 얘가 10 이하니까 요거는 얼마였어요? 10이었죠. 그럼 얼마예요 여기? 요건 10 이하니까 여기 20 이하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K는 얼마 이하다? 2 루트 5 이하다. 이렇게 해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잘 쓰겠습니다. 유제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잘 풀어봐야겠는데, 유제 10번의 괄호 2번 같은 경우에 산술기하는 양수일 때 씁니다. 근데 x가 마일보다 크다. 그게 변형하라는 얘기예요. x 플러스 1이 양이 된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 x 플러스 1을 이용해서 써야 하니까 여기 x 플러스 1분의 9가 있어요. 그럼 여기 앞에 x 플러스 1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럼 뒤에 빼기 1 있죠. 역수관계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산술기하 적용하기가 쉬워졌죠. 이렇게 변형해서 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3-7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겠어요. 자, xy 양수고 곱이 6으로 일정하다 이랬습니다. 4x제곱 더하기 9y제곱의 최소값 이때에, 그리고 최소가 될 때 xy를 구해보자. 4x제곱 더하기 9y제곱은 2 루트 2의 곱 했더니 근호 안에서, 여기 보겠습니다. 근호 안에서 이렇게 써지겠죠. 4x제곱 9y제곱 하는데, 그럼 xy의 곱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 이게 계산해주면 12xy니까 xy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xy는 문제에 나와있죠. 6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12 곱하기 6 해서 72, 최소값 72가 됩니다.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4x제곱하고 9y제곱이 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그랬죠. 4x제곱하고 9y제곱이 같을 때 성립합니다. 자, 같을 때인데 아까 이거 둘이 더해서 얼마 이상이 되는 거죠? 72 이상이었죠? 근데 둘이 똑같대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36씩이 되는 거죠. 그럼 xy가 각각 얼마인지도 나온 겁니다.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볼게요. xy 양수고 합은 4로 일정하다. 물어보는 식의 최소값 구하자고 그랬고 이때의 xy 구해보자 이랬습니다. 자, 일단은 물어보는 식이 x분의 y풀1, y분의 x풀1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통분해 볼까요? xy분의 일단 y제곱 플러스 y,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근데 이용해야 하는 게 x 플러스 y가 4라는 거죠. 이걸 이용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x제곱 y제곱 둘의 합한 거를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2xy 빼는 걸로 변형을 해 보겠어요. 그리고 여기 x 플러스 y는 이미 짝꿍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빼기 2xy 이렇게 해보죠. 그리고 밑에 xy 이렇게 썼어요. x 플러스 y 4니까 4, 4, 16에다가 또 4를 더해서 20 빼기 2xy를 xy로 나눴어요. 그러면 xy분의 20 빼기 2가 되네요. 자, 이게 어떻게 돼야 한다고 그랬죠? 최소가 돼야 한다고 그랬죠? 최소. 그러면 여기는 어때야 돼요? xy의 곱이
최대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여기 산술기하를 이용한다면 x 플러스 y는 2 루트 xy거든요. 그러면 xy의 곱은 어떻게 돼요? 양변 제곱해서 정리해주면 2 지운 다음에 제곱하니까 4 이하가 되죠. xy의 곱의 최대값이 얼마예요? 4죠. 그러면 여기 최대값을 얼마로 적용? 4로 적용을 해서 계산하니까 답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칠 때 등호는 언제? 여기 xy 등장인물이 같을 때죠. 그럼 같다 보니까 합해서 4 나왔으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호는 이제 xy 같고 2가 될 때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기본 문제 23-8번 활용 문제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자, 우리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이렇게 원이 있잖아요. 이 안에 직사각형이 내접을 하게 되면 대각선은 항상 뭐가 되죠? 대각선은 항상 원의 지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름에 대한 원주가 90도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원의 중심인 거였죠. 이 정도 기본사항은 우리 알고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반지름이 루트 3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직사각형 중에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게 정사각형임을 증명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가로가 x, 세로가 y다. 이러면 빗변은 2 루트 3이네요. 여기서 성립하는 관계식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x제곱 y제곱은 10이라는 관계식. 자, 그리고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되죠? xy죠. 이게 어때야 한다고요? 최대가 돼야 한다. 그러면 여기 이 식을 이용해 본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 루트 곱이니까 2xy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얼마예요? 12죠. 그러면 x 곱하기 y는 얼마? 6 이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최대값은 어떻게 돼요? 넓이의 최대값은 6이 되는 거고, 등호는 언제? xy가 같을 때. 그럼 이거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 된다. 확인이 된 거네요. 자,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자, 다음은 기본 23-9입니다.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6하고 4, 4하고 6인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위한 점 P가 있는데, P에서 빗변이 아닌 두 변의 수선을 그어서 길이가 각각 AB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그림 정석연구에 그려놓은 걸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을 이제 활용할 거냐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한번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을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 볼게요. 하나는 요거고, 또 하나는 요겁니다. 이거 두 개의 합이 전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보자, 이 얘기죠. 그래서 요 왼쪽 아래 거는 넓이가 얼마예요? 3a. 요거는 2b가 되겠죠. 둘의 합이, 자, 전체 넓이는 얼마가 되죠? 10이죠. 그래서 관계식이, 자, 여기도 써놨네. 3a 더하기 2b는 12로 일정하다. 이런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그럼 이거 우리 뭘 하고 싶었죠? 산술기하는 쓰면 안 되겠죠? 코시시바르치의 부등식 만들어보죠. 괄호의 곱이 괄호의 제곱. 여기엔 1차식 써야 하니까 3a 플러스 2b 쓰면 되겠고, 여기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쓰겠고, 3하고 2가 있으니까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13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112의 제곱인 얼마? 144. 밑에는 13.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이제 풀어보겠는데 23-4번 같은 경우에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풀이를 여기 써놨으니까 한번 지금 풀면서 한번 이거 풀이 내용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 23-9번을 볼게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자,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다가 성립해야 한대요. 그렇게 되면 K의 범위. 그럼 일단은 이거 기준을 X에 관한 2차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요. 이 0보다 크대요. 그럼 어떻게 접근해요? 아래로 볼록한 X에 관한 2차 함수처럼 생각해서 X축 위로 그래프가 붕 뜬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2차 항계수 이미 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판별식이 4분의 D1이에요. 나중에 한 번 더 쓸 거라 D1이라고 할게요. 4분의 D1. 그래서 2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비리리 한 개 0보다 작아야겠죠. 교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해봤더니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라고 나왔어요. 이것도 어때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니까 이것도 모든 실수 y에 대해서 항상 성립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것도 뭐 y에 관한 2차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y축 위에 붕 떠 있는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k가 2보다 크다.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눈에 좀 잘 안 보이는 문제인 11번 한번 볼게요.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자고 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을 봤더니 이거 a가 마일보다 크다. 이런 건 아무짝에 못 써먹어요.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b 플러스 1도 0보다 크다예요. a 플러스 1과 b 플러스 1이 등장하게끔 식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8이라고 했던 관계식을 보니까 양변에 1씩 더해주면 딱 만들어져요. a 플러스 1, b 플러스 1의 곱이 9다. 이거 둘 다 양수인데 곱이 9로 일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합과 곱의 관계,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식을 써본 거죠. a 플러스 1, b 플러스 1은 2루트 곱. 근데 곱이 얼마였어요? 9니까 자, 그래서 우변은 6이 되는 거죠. 합이 6 이상이다. 그럼 a 플러스 b는 얼마 이상? 4 이상. 그래서 가볍게 해결이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좀 재밌는 문제 13번.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을게요. 별표입니다. 이 문제는 한 3번, 4번 풀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세요. 자, 1,4 지나고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이 a, b. 그래서 a는 a, 0, b는 0, b 이렇게 놨습니다. 1,4 지나고 뭐 x절편하고 y절편이 나와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쓰죠?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이렇게 써야 한다는 얘기죠. 자, 좋습니다. 그리고 1,4는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는 1이다. 이런 관계식이 나오겠죠?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 거기도 써놨지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는 1인데 이 식은 산술기하 이용한다면 2루트 둘의 곱 ab분의 4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ab의 곱은 얼마 이상? ab는 양변 제곱해서 왼쪽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이상이죠? 4 이상?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제곱을 했으니까 16 이상이죠. 자, 그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 등호는 a분의 1이랑 b분의 4가 같을 때, 즉 b는 4의 1 때 성립합니다. 등호 성립 조건 확인해 두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5a 더하기 5b니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니까 뭐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2루트 ab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 곱이 뭐 16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8로 이렇게 쓰고 싶어지죠. 그래서 이거 8 이상 이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등호는 어때요? A하고 B가 같을 때죠. 그러니까 이제 딱 느낌이 쎄하죠. 어때요?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럼 이렇게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요 풀이는 전형적인 오답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푸는데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푸는지 이제 발음풀이. 자, 발음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등호 성립 조건이 등호 성립 조건이 이렇게 산술기하 써야 할 때 두 개가 다를 때는 둘을 곱해버리면 등호 성립 조건 한 번만 쓰면 되기 때문에 해결이 잘 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곱해버리라고요.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a 플러스 b인데 문제에 나와 있는 거는 a분의 1 플러스 b분의 4예요. 그럼 전개를 해서 만들어 봤더니 5 플러스 a분의 b b분의 4a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5 플러스 동그라미 치는 부분이 뭐 이상이냐, 2루트 둘에 곱하니까 ab분의 4ab 이렇게 쓰면 되겠죠. ab 약분하니까 여기 뭐가 되겠어요? 9, 5 더하기 4에서 그래서 9 이상 이렇게 해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두 개를 써먹어야 하는데 등호 성립 조건이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두 식을 그냥 곱해버려요. 그러면 하나의 등호 성립 조건만 쓰면 되니까 해결이 잘 됩니다. 잘 기억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단원 마치겠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 학생들이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수업 중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함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